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상황입니다. 반갑습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 문제 때문에 저희가 지금 실강을 저 혼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색하고 참 좋은데요. 빨리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강의실 가득 채워서 같이 서로 이제 피드백 하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2차 강의는 계속 진행돼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여느 때와 다름없이 긴장감 가지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실강에서 진행되는 게 아니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인강으로 보시고 계신 부분이 있어서 강의 내용은 조금 더 쉽고 간단하게 좀 가고 문제 풀이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는 걸로 해서 이제 진행할 텐데요.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이 사태가 좀 진정되면 여러분들이 빨리 강의실로 오셔가지고 강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사실 혼자 강의하는 게 상당히 힘들거든요. 이 무관중 강의라 가지고 강의라는 게 서로 이제 피드백을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하면 이제 여러분들 표정을 보고 알거든요. 이게 전달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래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데 그런 게 없이 진행하다 보니까 조금 어색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무관중 강의를 몇 번 해봤는데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면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다시 만날 때까지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요. 어쨌든 이 사태에 있어서 혹시라도 바이러스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좀 유의를 하셔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제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1년간의 스케줄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이 실무의 공부 방법, 또 이제 연간 스케줄 이런 것들을 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시간은 OT로 진행할 거고요. 그리고 오늘은 감정평가 실무에 대한 평가 방법들보다는 대략적인 이론적인 부분을 좀 말씀드릴 겁니다. 물론 이제 최명근 평가사나 오성범 평가사 강의를 들으시고 또 이론을 또 견고히 공부를 하시게 될 텐데 그래도 처음이다 보니까 제가 이론이 진도나기 전에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OT를 할 건데요. 먼저 강사 소개부터 해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 하우패스에서는 실무 강사가 둘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좀 파트를 나눠서 이제 하고 있는데요. 제가 김상황인 건 알고 계시죠? 제가 이제 기본 강의하고 문풀특강, 그러니까 이제 문풀특강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제 문제풀이가 아니고 문제를 분석하는 방법, 그리고 기출문제에 대한 분석, 그 다음에 이제 조금 고난도의 공적평가 이런 것들을 특강 형식으로 진행하는 게 이제 문풀특강이고요. 그리고 이제 김승현 평가사는 저하고 개인적으로 상당히 친한 분인데 이제 이분이 아마 이제 실강이 진행되면 바로 독점과 연동해가지고 문제풀이를 하는 초기의 문제풀이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해주는 강의를 이제 문제풀이 여기서 할 거고요. 그리고 주말에 계속 매주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과 동일한 컨디션에서 실무 이론 복교를 시험을 보고 강평을 듣는 형식을 스터디를 하는데요. 그 스터디를 진행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강사가 둘이라 가지고 조금 혼란이 있을 수도 있다 생각하실 수 있지만 워낙 오랫동안 제가 수험생 때도 김승현 평가사하고도 같이 공부를 했고 그리고 지금 현재도 각종 평가를 할 때 같이 하는 게 많아 가지고 서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방향성 자체가 비슷하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코드 자체가 크게 다르진 않으니까 그 부분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일단 제 소개를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제가 제 이야기를 하는 게 조금 손발이 오그라들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제가 어떤 사람인지 좀 알고 계시는 게 여러분들이 저한테 보내줄 수 있는 신뢰, 그 신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공부에 매진하고 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저는 일단 2008년도 합격했습니다. 지금 12년째 강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제일감정 본사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제가 12년 되긴 했지만 감정평가 업계에서는
나름 이제 그 감정평가 실무 기준, 감정평가에 대한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협회에서 일을 많이 해왔고, 특히 이제 제가 기준위원회 간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사는 이제 실무자를 얘기하는 거고요. 뭐 물론 이제 저보다 선배들도 많이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그 실무적인 회신 이런 것들을 제가 하고 있는데, 그 기준위원회에서는 감정평가와 관련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그 다음에 토지보상평가 지침, 뭐 감정평가 매뉴얼 이런 것들을 제정하고, 그리고 평가사들이 평가를 하면서 궁금해한 것들 또는 이제 잘 모르겠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보면 회신을 해주는 그런 기관이 감정평가사 협회의 기준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기준위원회를 한 5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각종 이제 외부 기관에서 뭐 보상자문위원회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현 평가사는 뭐 별명이 이제 절대지존인데 산신령 같죠? 이분은 왜 그런가 하면 그 수험가의 마지막 신하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합격했을 때 당시에 한 12년 정도 공부를 하시고 합격하셨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미스터리였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상당히 이제 수험가에서는 고수로서 이제 유명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좀 생각보다 좀 오래 공부를 했죠. 아마 그 이유는 있을 텐데 그래서 오래 공부를 했기 때문에 수험생의 마음을 더 잘 알고 여러분들한테 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물론 이제 저도 공부를 짧게 한 건 아니고 4년 정도는 했습니다. 중요한 건 아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제 핸드폰 번호고요. 6413-4058 사왕오빠 골드 번호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핸드폰으로 보다는 질문 자체는 이제 12월의 영광 강사 게시판으로 질문을 받는데요. 워낙 많은 수험생들이 질문을 하시다 보니까 제가 핸드폰으로는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리고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일과 중에는 전화를 못 받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문자나 카톡은 일십하는 경우가 좀 본의 아니게 그런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질문은 되도록이면 이제 12월의 영광 강사 게시판을 봤는데, 그 12월의 영광 강사 게시판에 질문을 하실 때 그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 그래서 그 질문하실 때 글 제목에 일단 교재 명칭을 씁니다. 그래서 플러스 인문이면 인문, 중급이면 중급, 그 다음에 기출, 그 다음에 우리 기본서는 이제 분석이거든요. 분석 이렇게 하셔가지고 페이지 몇 페이지, 그리고 해당 관련된 질문에 토픽을 쓰셔야 됩니다. 토픽. 예를 들어서 시점 수정이다. 시점 수정 관련 이렇게 쓰시면은 일단 두 가지의 장점이 있습니다. 어떤 건가 하면 첫 번째, 본인한테 되게 도움이 많이 되죠. 뭐냐면 질문을 하는 사람이 본인이 어떤 질문을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특히 초반에는. 그래서 본인이 궁금하고 모르는 부분이 정확히 어디인지를 한번 정확히 짚어본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토픽을 달아주시는 게 첫 번째 장점이고요. 두 번째 장점은 똑같은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경우가 많이 계세요. 그래서 좀 질문이 누적된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시는 것보다 이렇게 뭐 페이지 또는 시점 수정 이렇게 검색을 하셔서 다른 분들이 동일한 질문을 빨리 좀 회신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의 영광 강사 게시판에 질문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뭐 카톡하고 또는 이제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지 마라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사실 개인적인 궁금증 또는 수험 생활 측면 또는 공부의 계획, 방향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기다가 하시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11연간 게시판에 하시는 건 아니고, 그런 것들은 카톡 내지는 전화를 주시면 제가 회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상담 같은 것들은 되도록이면 이제 실강을 오시면 대면으로 하시는 게 가장 좋고, 그리고 되도록이면 이제 그 뭐 문자라는 것보다는 통화, 전화 통화를 통해서 하시는 게 조금 더 피드백이 빠릅니다. 그래서 뭐 사실 그 문자로 또는 카톡으로 그 생활 측면, 수험의 어떤 밸런스 뭐 이런 것들을 서로 주고받다 보면은 정확하게 진단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통화를 해야지만 그 정확히 필요한 부분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나눠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올해는 이제
오픈 채팅방 카카오톡에 그래서 2021 대비 감정평가사 윗 하우패스로 들어오셔가지고 계시면 이제 초반에 많은 궁금한 점들, 그러니까 학원의 어떤 운영이나 또는 건의사항 이런 것들을 좀 올려주시면 될 것 같고, 뭐 공개된 자리에서 장소에서 뭐 자기의 어떤 질문 내지는 이런 것들 하셔도 되는 경우에는 여기다 올리셔도 됩니다. 예. 다만 이제 우리 카톡 채팅방에서는 그 실명 전환을 원칙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들어오셔가지고 실명 전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이렇게 진행을 하시고요. 자, 다음 볼까요? 자, 그래서 일단 먼저 이제 수험의 준비인데요. 뭐 길게 말씀드릴 건 없는 것 같고, 차차차차 여러분들이 또 실강에 오시면 제가 이제 많은 잔소리를 할 겁니다. 뭐 열심히 하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어쨌든 수험에 준비해서 다짐, 그래서 마음가짐 이런 것들을 조금 말씀드리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교재, 그다음에 이제 준비물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다짐인데요. 뭐 절실하다면 이건데요. 일단은 이제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시기 또는 이제 1차를 합격하고 또는 지금 1차 공부하시고 있는 중이지만 사실 이제 1차는 또 객관식이다 보니까 그런 걸 못 느끼는데요. 저도 이제 처음 공부할 때 상당히 놀랐습니다. 제가 그냥 나름대로 저는 열심히 한다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주변에서 이제 또는 3년차, 4년차 그 단연차들이 생활 패턴 또는 이제 수험 공부를 하는 어떤 일과들을 봤을 때는 전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우리 시험이 고시급의 시험이기 때문에 인생의 어떤 그 절벽에서 그런 절실함을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이제 상대적으로 조금이라도 마음이 좀 추스러지지 않거나 또는 평가사 외에 이가 안 되면 딴 거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조금 집중도 차이에서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절실하게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 우리 감정평가사는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일정 소득은 뭐 벌 수 있는 그런 직업이긴 하지만 단순히 이제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공부를 시작하시는 것보다는 감정평가사가 어떤 직업이고 내가 이런 직업을 가지고 평생 좀 사회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인드로 감정평가사를 선택하셨었으면 더 좋지 않겠는가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은 더 정말 잔소리인데요. 절대 공부 시간 확보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1차를 처음 공부하셨을 때, 처음 들어오셨을 때 기본 강의를 좀 들으셨잖아요. 사실 저도 그랬고 대부분의 수험생이 그랬을 겁니다. 1차 공부를 시작해서 수업에 들어왔을 때 한 2달 정도는 그냥 학원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그냥 2달이 지나가 버려요. 그냥 하루에 네트로 10시간 공부를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그 대학 수능을 보기 전에 고3 때 공부를 열심히 하셨겠지만 사실 그때는 하기 싫은 마음도 많았고요. 그리고 뭐 절반은 졸다가 절반은 또 딴 생각하다가 그냥 앉아있는 시간은 뭐 많이 있었었지만 정말 집중해서 공부하는 시간이 과연 얼마나 됐을까 생각해보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정말 인생을 걸고 이 시험 공부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 절대 시간을 확보하셔가지고 특히 그 안에서 정말 집중도 있는 공부를 하셔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1차처럼 처음 한 달을 그냥 날려버리면 이 시험은 상당한 타격을 입습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는데요. 이게 이제 공부의 어떤 실력의 상승 구간이고 여기가 이제 시간이라고 하면 이 공부는 2차 공부는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렇게 실력이 상승하거든요. 또 이제 시간이 갈수록 후반부에서는 회독수 또는 이제 실력의 상승의 가속이 훨씬 빨리 붙습니다. 근데 보세요. 여기 뒤에서 한두 달은 이만큼의 상승 효과를 볼 수 있는 기간인데요. 앞에서의 2달은 그렇게 티가 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앞에서 이만큼 2달이 없는 상태에서
예. 여기서 다시 시작했다. 그러니까 남들은 여기서 2달을 와서 마지막에 2달 와서는 이만큼씩 오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는데 처음에 공부 시간을 확보 못 하시고 방황하시면 보세요. 2달 뒤에 이렇게 가시면 여기까지밖에 못 가죠. 그래서 사실은 저는 초반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는 것 또는 질문을 듣게 되면 이분이 빨리 붙겠다, 조금 걸리겠다를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한두 달 안에 결정이 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특히 뭐 우리가 뭐 어렵게 공부를 하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한 독서실에 또는 이제 자기 학습을 하시는 공간에서 절대 시간은 한 10시간 이상, 12시간 정도를 확보하시면 거기서 내가 집중해서 공부하는 시간은 8시간, 많아봤자 10시간이 안 되는 시간이 확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앉아있는 연습을 분명히 하셔야 될 것 같고, 특히 또 지금은 예, 혼자 이제 집에서 인강으로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텐션도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실강을 오시게 되면 옆에 사람들이 강의를 듣는 모습, 또 이제 시험을 보게 되면 시험 치는 모습들을 보면서 덩달아 이렇게 좀 텐션이 오르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지금은 혼자 하시다 보면 그 텐션이 상당히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할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텐션이라는 것은 내가 억지로 올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텐션, 긴장감이 올라지는 거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시험이 다가와야지만, 시험장에 가야지만 텐션이 오르는 것처럼, 긴장도가 오르는 것처럼 지금은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절대 시간을 확보하시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수험일기 쓰기를 써놨는데, 수험일기는 진짜 일기를 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일기 쓰라는 얘기는 아니고, 본인이 하루에 공부를 하고 나면 집에 가서 주무시기 전에 반드시 1시간 정도, 최소한 30분 정도는 오늘 하루 어떤 내용들을 공부했는지는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정리라는 이야기가 배웠던, 공부했던 내용들을 다시 암기하라 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내가 어디에 위치하는 어느 파트를 공부했는지를 확인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시지 않으면 매일이 공부의 첫날이 됩니다. 워낙 방대한 양을 공부하시게 되기 때문에 2차는, 그래서 그 전체 중에 어느 부분인지를 체크하지 않고 가시게 되면 계속 거기에서 허우적대시다가 그냥 기본 강의가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에 대한 암기, 그 다음에 깊이는 공부를 하시면서 또 회독수를 올리시면서 가져가시는 부분이지만, 특히 초반에는 내가 실무의 어떤 범위가 이만큼이라면 이만큼 중에서 여기를 하고 있구나, 여기를 하고 있구나, 여기를 하고 있구나, 이런 체계를 그래도 확인하고 가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2차 공부 자체는 1차하고 상당히 다르거든요. 1차는 하나의 어떤 뭐랄까요, 문장 자체를 알고 있으면 득점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서 이 문장에서 OX를 알게 되면 이게 찍어서 득점할 수 있는 시험인데, 2차는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하나의 문장에 대해서 OX 자체를 정확히 몰라도 전반적으로 흐릿하게 아는 사람이 오히려 답안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시험은 정답을 추구하지만 반드시 하나의 정답만 있는 시험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전체적인 숲을 보는 공부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그 숲을 보는 공부라는 건 쉽지는 않은 이야기인데요. 어쨌든 가장 쉽게 설명드리자면 각종 기본서, 각 과목의 기본서에 보면 제일 앞에 목차가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목차를 보시고 이 내용들이 어떤 건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전체 목차에 어떤 목차들이 다 내용들이, 그러니까 그 주제들이 다 있으니까 그 주제들을 그냥 안 배워도 그냥 이 말은 어떤 의미인지를 그냥 본인이 생각해 보시고, 그 중에서 오늘은 이 파트를 했다 정도는 확인을 하시고 가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험의 방법과 합격의 방법은 다르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상당히 죄송한 말씀이 있지만 많은 수험생 중에서 그 중에 합격하는 사람들은 소수란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수험의 공부의 어떤 행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쉽게 가고자 하는 것들, 그리고 조금 더 간편하게, 조금 더 축약적으로 하는 공부. 물론 이제 요즘에 어떤 트렌드를 따라가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고요. 어쨌든
이 시험 공부 방법에 있어서는 원칙적인 방법, 그 누구도 틀리지 않았다는 방법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하셔야 됩니다. 물론 나중에 공부를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에 임박했을 때 내가 조금 뒤처졌다 그랬을 때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셔야겠죠. 그 경우에는 이제 강사와 상담을 하셔가지고 수험의 전략을 수정해서 수험의 범위를 확 줄인다든지, 뭐 특정 부분을 공략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수험의 어떤 그 전략이 수정될 수 있는데,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 그냥 나는 쉽게 해야지, 나는 그냥 간단한 요약서만 봐야지 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처음 시작은 원칙적으로 가시고,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제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됩니다. 그런데 시행착오를 겪으면 안 된다고 하지만 역설적으로 내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부하지 않으면 내가 과거에 했던 방법이 시행착오였다는 걸 알 수가 없습니다. 즉, 어쨌든 열심히 하는 과정에서 최대한의 공부 방법, 가장 효율적인 공부 방법을 찾아가시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좀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유념하시고 출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또 제가 기회가 되면 실무 이론 법규에 대해서 좀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간평시험 2차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은 시리법의 어떤 성격 자체가 너무 현격하게 다릅니다. 다른 시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사시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법과 관련된 공부이기 때문에 공부하는 방법은 다 비슷합니다. 근데 우리 시험은 예를 들어서 뭐 논리 내지는 그 숫자를 중심으로 하는 실무, 그 다음에 논술력을 기반으로 하는 이론, 그 다음에 논점 세트의 암기를 활용하는 법규, 이 세 가지가 공부의 방법과 논술의 방법, 답안의 작성 방법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험의 좀 특징적인 부분이 세 과목을 다 잘하는 사람은 잘 없고요. 특정 과목을 좀 잘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시험이 아무리 오래 공부를 해도 그 세 과목을 모두 고르게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쉽지 않다. 그만큼 이제 공부 방법 자체가 우리 간평 시험에서는 상당히 중요하다. 근데 어쨌든 공부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다 보시면 저하고 이야기를 하거나 뭐 여러 강사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 맞는 걸 찾아가셔야 되지, 이걸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드려봤자 사실은 내가 경험해보지 않은 걸 그냥 말씀드리는 거라서 별 효과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은 이렇게 좀 하셔라, 절대 공부 시간 확보하셔라 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재 소개입니다. 우리 기본서가 올해 이제 완전 전면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좀 특징적인 부분은 실무와 이론을 좀 결합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명근 평가사하고 같이 책을 쓰긴 했는데 이게 잘했는 건지 못했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취지 자체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어차피 실무라는 것도 감정평가 이론 과목을 바탕으로 정말 실무적으로 쓰는 내용들을 추려내서 뽑아내서 여러분들이 감정평가를 실제적으로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교재가 실무 이론 같은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이 달라서 실무에서는 이렇게 배우고 이론에서는 이렇게 배우고 하다 보니까 좀 그런 혼란을 느끼는 경우가 좀 많아서 좀 그런 것들을 좀 없애고자, 그리고 개정하는 김에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이제 교재에는 실어 놓지 않았다가 그냥 강의에서만 전달 드리는, 설명으로 드리는 그런 부분들이 많았었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수험생들이 많이 힘들어 했습니다. 근데 뭐 그런 것들을 다 이제 교재에 제가 설명을 해서 다 담음으로 인해서 강의를 들으시고 책을 읽어 가시면 이제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책을 좀 구성했거든요. 그래서 좀 페이지 수는 좀 많은데 그래도 예전보다는 혼자서 복습하기가 상당히 이제 좀 편하게 만든 책이라서 오히려 쉽게 쓴 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직은 나오진 않았고요. 그 3월 하순 정도에 출간될 예정입니다. 요 기본서 자체는 기본 강의 때부터 보실 거고, 지금 입문 실무 원리에서는 요 책이 아니라 이제 요 책을 보실 겁니다. 물론 이제 요 책도 이제 다음 주에 나오는데, 요거는 감정평가 실무 노트라 해가지고요, 요약서입니다. 요약서.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입문 때 활용하실 거고, 또 물론 그 PPT 자료를 제가 드렸을 거예요. 그걸 가지고 제가 PPT를 띄워놓고 설명을 드릴 텐데, 요 요약서에 있는 것들로 한번 정리를 해드리는 부분으로 입문은 진행하는 거고요. 기본 강의 가서도 일단 이 노트를 펴놓고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먼저 드리고, 그리고 상당한 내용들, 그러니까 필기를 여기다 하시면 됩니다. 이 책 옆에다 마진을 뒀거든요. 그래서 책에 없는 내용들은 거기 옆에다 필기를 하시면서 먼저 강의를 진행하고, 그리고 나서 전체적으로 이해의 깊이를 더하기 위해서 요걸로 정리하고 설명을 드린 다음에 기본서를 읽어가면서 언더라인을 치면서 그렇게 정리하는 방식으로 이번에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가 좀 게을러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이 힘드셨던 부분이 있거든요. 물론 여러분들은 아니고 그 전에 수험생들, 물론 이제 계속 제가 수험생들이 편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제가 계속 이제 발전해 왔는데, 올해는 좀 한 3달 동안 제가 책 개정 작업에 몰두해가지고 좀 나름 괜찮은, 사실 그 예전에는 책을 개정했지만은 조금은 저 자신도 조금 약간 미안한, 최선을 다하지는 못했다. 그러니까 뭐 주어진 시간 안에서 최선을 다했는데, 그래도 이제 돌이켜 보면은 더 잘할 수 있었는데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만 책을 썼지만, 올해는 더 이상 잘 못할 정도로 제가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특징적으로 이 2가지 책이 올해는 좀 특징적인 부분이고요. 일단 문제집은 우리는 이제 3가지를 보실 겁니다. 그래서 플러스 입문, 중급, 기출입니다. 근데 이제 기출은 올해 작년에 나왔었고요. 중급은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입문은 조금 늦어져서 한 14일 정도, 다음 주 목금 정도에 출간이 될 예정인데, 왜 그런가 하면, 그러니까 출간 시기가 왜 입문이 먼저 안 나오는가 하면, 사실은 이 중급을 먼저 결정을 하고 나서 이 중급에서 문제들을 추립니다. 기본적인 문제들을 추려가지고 거기서 복잡한 내용들은 더 뺍니다. 예를 들어서 중급의 기본적인 문제 1번 문제가 있는데, 이 1번 문제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의 숫자나 논점이 5개다. 근데 이 5개 자체를 가지고 처음에 접근하시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걸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바탕으로 논점을 2개짜리로 만듭니다. 그래서 입문과 중급이 연동되어 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중급의 문제가 훨씬 더 많긴 한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입문 자체는 좀 늦은 이유가 중급을 개정하고 나서 이렇게 나온다는 측면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뒤에서 또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이 유도평가사, 요즘평가사 책이 있는데, 나중에 모르겠습니다. 뭐 이런 책들을 볼 필요가 있는지는 좀 의문이긴 합니다만, 나중에 뭐 특히나 이제 시간이 남으시는 분들은, 할 게 없는 분들은 이 문제집들을 사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그 외에 이제 학원 스터디 자료, 또 제가 드리는 문제 특강에서 드리는 자료를 가지고 공부하시게 될 겁니다. 조금 이제 더 구체적으로 교재의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리면, 먼저 노트거든요. 노트. 이제 실무 노트 다음 주에 나오게 될 텐데, 일단 이 책에는 기본 내용 요약이 이렇게 있습니다. 잘 안 보실 텐데, 그 다음에 이 내용과 관련돼서 부가적인 설명을 조금 옆에다 해드립니다. 근데 여기가 뭐 꽉 차있진 않고요. 좀 빈 공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이 필기를 일단 여기 있는 내용들은 안 하셔도 되고, 추가적인 내용 또는 제가 이거는 따로 쓰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여기 공간에 체크를 하시던, 아니면 너무 공간이 좁으면 여기다 테마만 적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표준지 선정 이렇게 적으시고, 그리고 나머지 필기는 노트 따로 여기 말고, 여러분들 연습장에 하셨다가 포스트잇 같은 데다가 정리하셔가지고 붙이시면 되는 걸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련 목차들을 또 각 논점마다 따로 목차 세트를 따로 이렇게 넣어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실무라는 것은 목차 싸움이거든요. 목차 각 그 평가의 논점마다 목차들을 따로 정리해드렸기 때문에 훨씬 더 공부를 하시기가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 노트는 실무 원리 때 주교재로 활용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기본 강의 때도 물론 이제 처음 설명 드릴 때 여러분들이 노트하는 용 쓰실 거고, 그 다음 수업 노트 정리하시는 거죠. 그리고 단순히 수업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푸시다가 문제 풀이를 하면서 틀리는 부분들이 발생합니다. 또는 이제 조금 놓치신 부분들, 조금 이해도가 떨어졌거나 암기를 못한 사항들이 발생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제
따로 오답 노트를 정리하셔야 되는데 이건 이제 포스트잇을 활용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몰랐지만 나중에는 당연히 알게 되는 게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걸 책에다 적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포스트잇에다가 쓰셔가지고 책이 한 200페이지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해당 부분을 찾아가셔서 거기다 붙여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필기한 내용을 쓰는 포스트잇 색깔과 문제 풀면서 틀렸던 오답 노트용의 포스트잇 색깔은 다른 걸 쓰시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활용하시면 나중에 좀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본서 분석인데요. 그래서 뭐 원래는 감정평가 실무였는데 실무와 이론 말씀드린 대로. 근데 이제 요거 활용은 이렇습니다. 물론 이제 실무와 이론 모두 이제 이 교재를 쓸 거고요. 물론 이제 오성범 평가사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이 교재를 안 보실 수도 있지만, 근데 거의 뭐 어차피 실무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위주로 넣었고 또 참고적으로 보실 수 있는 책들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부담스럽지는 않으실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워낙 이제 최명훈 평가사가 좀 잘 썼거든요. 이번 제가 보기에도. 그래서 그냥 기본서, 든든한 기본서가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 파트 1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1권, 2권, 파트 1, 파트 2인데요. 파트 1에서는 우리 실무에서는 기본 강의 3방식과 타당성의 내용이 들어가 있고, 파트 2, 2권에서는 물건별, 목적별 보상평가가 들어왔는데, 지금 잘 모르시죠? 어떤 건지? 상관없습니다. 좀 특징적인 부분이 우리 실무에서는요, 요 3방식 타당성은 사실은 처음에는 기본서를 보지만 회독을 해가지고 몇 회독해서 이 내용들을 이해하시는 게 아니고요. 즉 기본서를 보셔가지고 공부를 하시는 게 아니라 얘들은 처음에 문제풀이 위주로 합니다. 그래서 문제풀을 풀면서 이 사전적으로 사전식으로 찾아보는 식으로 파트 1을 쓰실 거고요. 파트 2는 정말 실무가 중심이 되는, 실무 문제풀이가 중심이 되는, 또는 실무 이론이 중심이 되는 이런 부분들을 구성해 놨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이제 활용하는 방법이 좀 다른데, 파트 1은 뭐 회독할 건 아니다, 실무에서는. 근데 이론에서 회독을 하시는 용이고, 파트 2에서는 이론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론하고 좀 갭이 있고, 특히 실무의 이론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강의 2에서는 조금 깊이 있게 이 책을 다룰 예정이고, 특히나 실무의 책을 회독을 돌린다, 기본서를 회독을 돌린다, 그것은 이 파트 2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집의 활용인데요. 서두에 조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인문과 중급은 서로 연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처음 배우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3방식이거든요. 3방식, 타당성 이런 게 있는데, 먼저 이 인문을 먼저 풀어보시고 수해독 하셔야 됩니다. 한 4-5번 정도를 배웠던 부분들을 계속 풀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암기할 정도로 풀어보셔가지고 인문의 문제를 좀 풀겠다라고 하시면 중국어로 넘어오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주의하실 것은 우리가 인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풀고 여기로 넘어오시는 게 아니고요. 한 파트를 충분히 인문에서 이해를 하셨으면 그 다음에 조금 더 진도를 나가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요 부분에서 좀 개인별로 차이가 있긴 하지만 빨리 이 3방식 부분을 인문을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중급에 오셔서 중급의 3방식을 공부하신 다음에 또 타당성을 배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타당성에서 처음 배울 때는 인문의 타당성 문제를 풀어보시고 또 수회독 하시고 나서 잡힌 상태에서 중급에 있는 타당성을 가시고 이렇게 서로 피드백을 하시면서 이 인문과 중급은 활용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피드백,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간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중급까지를 조금 이제 어느 정도 풀 수 있다라고 하는 시기가 아마도 여러분들이 한 10월 정도 돼야 될 겁니다. 그 이후에 이제 기출 문제집으로 가는 이런 형태로 문제집을 활용하시게 될 겁니다. 자, 뭐 교재 소개는 끝났고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실무는 계산기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험가에서 주로 쓰는 계산기는 이 카시오와 TI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걸 썼습니다. 처음에 얘를 썼는데 저하고 좀 안 맞아가지고 이게 이제 개인적인 차이입니다. 뭐 저는
이걸 쓰다가 이걸 바꾼 이유가 옆에 쓰는 사람이 이걸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비싸대요. 뭐 이건 7, 8만 원 정도 하는데 이건 15만 원인가 하여튼 좀 비싸요. 많이 한 2배 가까이, 2배는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예. 근데 이게 좀 비싸긴 한데 뭐 비싸다고 우리가 여러 가지 기능을 쓰냐? 그건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능은 거의 똑같습니다. 예. 그런데 키를 눌러보면 요 키판에 대한 요 감각이 좀 다릅니다. 키감이라고 해요. 키감. 예. 그래서 키감이 저는 이게 더 맞아서 이걸 썼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뭐 나중에 가시면 이제 뭐 MC 뭐 이런 뭐 합해 계수 같은 이런 게 있습니다. MC PVF 이런 것들이 이제 산식이 좀 복잡한데 뭐 예를 들어서 얘는 뭐 R분 1 플러스 R의 마이너스 N승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 근데 얘들을 하나하나 치는 게 아니라 얘는 계산기 자체에 입력이 되어 있고 얘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 그것 때문에 크게 차이 나지는 않고요. 어쨌든 옆에서 쓰시는 게 있으시면 한번 눌러보시고 좀 선택하시면 되지 않을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초반에 꼭 하셔야 될 게 뭔가 하면 이제 계산기 활용 방법을 숙지하셔야 되거든요. 이 계산기 활용 방법은 처음에 입문하셨을 때 자꾸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수험생마다. 그러니까 계산기는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 예, 그렇게 생각하시고 자꾸 계산기에 대한 숙달을 미루시는데 그걸 미루시는 만큼 문제풀이의 속도 내지는 진도가 더 늦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초심자는 반드시 계산기 특강을 숙지하셔가지고 물론 이제 배워야지 아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계산기 특강을 몇 번 들어보시고 기본적인 그 활용 방법들은 숙지하시는 게 우선입니다. 그래서 초반에 우리가 실무에서 진도를 많이 나가지 않았을 때 반드시 계산기의 활용 방법을 계속 보셔가지고 숙지하시도록 하셔야 됩니다. 예,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계산기 특강은 어디서 보느냐?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학원 홈페이지에 오시면 이제 기종별로 계산기 특강이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유튜브 채널이 있거든요. 여기에 보시면 이제 유튜브에서 간평 스웨거, 좀 민망합니다만, 좀 유행이 좀 지났죠? 작년에 만든 거라서, 간평 스웨거 with 하우패스를 검색하시면 여기서 유튜브 컨텐츠를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데, 크게 이제 세 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에서는. 첫 번째, 뭐, 계산기. 두 번째는 이제, 문제를 풀어가는, 그러니까 고수가 문제를 어떻게 풀고 있는지를 보여드리는 그런 영상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문제를 풀지 한번 보시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되거든요. 뭐,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무라는 것은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지만 실무는 이론의 깊이를 추구하는 학문이 아니고요. 이건 스포츠입니다. 기술을 연마하는 과목이라 보셔야 돼요. 이론적인 어떤 기본 개념에 대한 깊이는 이론이 깊죠. 그런데 실무는 그걸 바탕으로 정말 이제 빠르게 계산하고 빠르게 분석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약간 스포츠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잘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의 스피드와 속도로 계산기를 치고 답안을 써가는지 이런 것들을 보시게끔 참고하시기 위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찍어서 여기 올려놨고요.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이제 수험의 어떤 기간에서 발생하는 이슈들, 그 다음에 그 시기마다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줘야 되는 사항들을 이제 강사들이 이렇게 좀 썰전 아시죠? 썰전 형식으로 저희가 찍는다고 해가지고 이름이 감전입니다. 너무 좀 유치하긴 한데. 그래서 하여튼 세 가지 정도를 이제 유튜브 채널에서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펜. 이런 것들은 뭐, 최명근이 진짜 잘하거든요. 걔도 한 7년 공부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진짜 잘하는데, 이제 우리 수험생들이 공부를 하면서 이제 무료하고 힘들고 재미가 없잖아요. 나름대로 좀 위안을 삼을 수 있는 게 요 펜을 고르는 거거든요. 나름 쇼핑입니다, 쇼핑. 그래서 여러 가지 펜을 쓰시면서 자기한테 맞는 펜을 찾으시는 게 중요한데, 근데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젤러 펜이라 하나요? 젤 잉크 펜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만년필이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이제 젤 잉크펜을 썼다가 만년필로 넘어왔는데, 어쨌든 처음부터 이제 만년필을 쓰시는 건 아니고 일단 얘를 한번 써보세요. 그래서 사라사, 제트스트림, 에너겔, G2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한테 손에 맞고 글씨가 잘 써지는 게 있습니다. 그걸 하나 고르셔가지고 써보시다가 조금 나는
글씨를 좀 잘 못 쓴다라는 분이 오히려 이제 만년필을 쓰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글씨를 못 쓰시는 분들은 이 라미를 쓰시길 바랍니다. 라미. 그래서 이게 싸기도 하고요. 저도 라미를 썼는데 이게 좀 사각사각 그리면서 이제 약간 연필 같은 어떤 감이 있어서 왜 그러잖아요. 그 초등학교 때 글씨를 애들 보고 그 볼펜을 쓰지 말고 연필을 쓰라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이제 볼펜은 가운데 심이 흔들흔들하니까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잘 안 써져요. 그리고 좀 미끄러우니까 잘 안 써지는 건데 오히려 사각사각한 것이 조금 더 글씨를 교정하는 데 좀 도움이 되고, 물론 이제 그것도 길이 들면 약간 미끄덩미끄덩하게 써집니다. 근데 어쨌든 초반에 쓰실 거면 라미를 추천드리고, 또 싸니까요. 그래서 추천드리는 거고, 나머지는 또 얘들은 비쌉니다. 펠리칸, 워터맨, 세일러. 얘들은 뭐 여유가 되시면 뭐 써보셔도 될 것 같고, 근데 다만 이제 만년필을 쓰시는 분들은 시험장에 들어갈 때까지 생각하셔야 된다. 즉 무슨 얘기인가 하면, 만년필을 하나를 가져갔을 때, 시험장에 하나를 가져갔을 때 그 만년필을 떨어뜨렸어요. 촉이 나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큰일 나죠. 그러니까 이 만년필을 쓰시는 분들은 처음에는 뭐 한 개로 쓰시다가 시험장 들어가기 전에는 한 두세 개 정도를 만드셔서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게 좀 귀찮죠. 저도 이제 시험장 들어갈 때는 이 만년필을 한 3개 정도를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잉크를 다 넣어놓고 충전해 놓고, 또 글씨를 쓰는 과정에서 또는 답을 쓰는 과정에서 또 잉크가 다 소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잉크를 채우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리필, 그러니까 그 스페어 만년필을 꺼내 가지고 바로 쓰는, 그렇게 활용하셔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만년필은 돈이 좀 들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잉크인데요. 요게 잉크인데, 뭐 만년필에 대한 그 종류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선택하시면 되는데, 요 잉크는 반드시 이제 이 극흑, 요즘에도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극흑을 쓰셔야 됩니다. 얘는 쓰실 거면 극흑 쓰세요. 자, 그다음 스탑워치인데요. 많이 들어보셨죠? 지금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 이제 크게 3가지죠. 탁상용, 손목이 차는 거, 그냥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 이거는 좀 별로 추천을 안 드리고, 저는 이제 얘를 썼는데, 자, 스탑워치를 쓰는 이유는 크게 3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스탑워치를 쓰는 이유는 우리가 100분을 시험을 보거든요. 100분 시험 봅니다. 그래서 이 시험 시작했을 때 스탑워치를 눌러서 얼만큼 시간이 지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시험용입니다. 시험용. 물론 이제 스터디에 오셔가지고 시험을 보실 때, 모의고사를 보실 때도 요거 스탑워치를 켜두시고 100분이 지나가는 걸 보시면서 시간 체크를 하시는 용으로 쓰시는 거고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 생활에서 쓰시는 건데, 이제 두 번째는 하루의 전체 공부 시간, 얘를 체크하는 용입니다. 즉 책상에 앉기 시작했을 때 스탑워치를 키세요. 키시고 중간에 화장실 가실 때는 끄십니다. 그래서 앉았을 땐 또 키고요. 졸릴 때는 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밥 먹으러 가셨을 때 또 꺼둡니다. 즉 네트 공부 시간을 얼마나 내가 확보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 스탑워치를 쓰시고요.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문풀 연습을 하실 때, 문제풀이 연습을 하실 때, 개인적으로 풀이 연습을 하실 때 활용하시는데, 지금 당장 이렇게 쓰시지 않고 어느 정도 문제를 풀 수 있다. 약간 20점짜리는 이제 20분 안에 푸는 문제를 얘기합니다. 20점짜리 문제 정도를 풀게 됐을 때, 첫 번째, 자, 실무는 문제를 3단계로 풀거든요. 첫 번째, 문제를 본다. 즉, 분석한다. 분석한 다음에 그 다음 답안을 작성한다. 이게 끝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무는요, 계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답안 작성할 때 계산의 결과치는 비워두고 답안을 작성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답안을 작성하고 나서 마지막에 숫자를 다 채우는 것은 계산기를 치면서 나머지 비워둔 것을 메꿔가면서 이제 답안을 완성하시는 건데, 스탑워치로 문제 분석을 했는데 몇 분 걸렸는지, 답안 작성했는 데까지 몇 분이 걸렸는지, 계산기까지 쳐서 완결 지었을 때까지가 얼마나 걸렸는지를 보시기 위해서 이 스탑워치를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책상에는 이 탁상용을 둬서 썼었고요. 항상 이제 손목에는 이걸 차고 다녔습니다. 뭐 요즘에 좋은 게 있죠. 뭐 애플워치 이런 거 있잖아요. 스마트워치?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시험장에 못 가지고 들어가시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수험생은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는 컨디션을 가지고 생활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뭐 절대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멋있잖아요, 카시오. 그래서 이걸 차고 다니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답안지 법전이 있는데, 뭐 노트 필기하고 하시는 것들은 자유롭게 하셔도 됩니다. 어떤 데에다가 뭐 연습장이든 자기가 좋아하는 개인적으로 애정을 가지고 있는 노트에다 하셔도 되는데, 실무 문제를 푸실 때는 반드시 답안지에다가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답안지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100장짜리가 묶여있는 답안이 있고요. 그 다음에 10장 시험 답안이, 10장으로 단권화되어 있는 시험용 답안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문제 푸실 때는 시험용 답안은 쓰실 필요가 없고, 나중에 주말 스터디 오시면 학원에서 나눠주는 여러분들이 쓰신 답안은 시험용 답안을 쓰시는 거고, 평소에 연습하실 때는 100장짜리 묶음의 어떤 그 답안을 쓰시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전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런데 이제 실무에서는 뭐 목적별 평가나 보상 평가, 즉 이제 기본 강의 2 정도 갔을 때 좀 필요하고요. 사실 이제 법규 공부를 위해서는 이 법전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보실 건 아니지만 차차차차 이 법전을 보시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실무에 대한 수업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은 좀 달라진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무 권리를 지금 하고 있는데, 나중에는 이제 김승현 평가사가 실강 시작할 때는 초심자를 위한 문제풀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이 좀 연착륙 내지는 이제 접근성을 좀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바꾼 것들이 있는데, 뭐 기존에 공부를 2차 공부를 한번 하셨던 분들은 지금 이 강의와 문제풀이 강의를 꼭 수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점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이제 유명해진 게 이제 이 독종이라는 건데, 일단 학원에서 이제 개인을 다 관리하는 시스템이긴 하죠. 그래서 이미 그러니까 올해 시험 보는 수험생들, 그러니까 2019와 2020년을 거치는 이 수험생들한테 이미 이제 이걸 한번 해봤고요. 그래서 워낙 만족도가 높아가지고 그러면 학원의 전반적인 그 시스템을 좀 갖춰보자라고 해서 좀 발전을 시켜서 여러분들은 아마 실강이 시작되게 되면 거의 연중 계획을 잡으셔가지고 이 독종을 따라오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실무도 이 독종과 연계돼가지고 있는 건데요. 특히 문제풀이나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침에 문제를 푸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푸는 문제들을 기반으로 문제를 출제하고 또 설명을 드리고 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유튜브. 그래서 어쨌든 뭐 유튜브들은 새로 컨텐츠가 올라갈 때마다 제가 오픈 카톡방이나 뭐 이런 데다가 공지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하고, 충분히 또 수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씀들을 많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전용 어플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스터디를 하시거나 하시면 성적들이 누적적으로 이제 기록이 돼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게끔 한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감정평가 실무 과목적인 어떤 공부에 들어와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보시면 이제 연간 학습 전략하고 연간 일정인데, 일단 실무 과목의 특성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무는 이제 크게 이제 실무 공부에 있어서는 크게 이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일단 원리, 기본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문제 구조 분석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기술적인 답안 작성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이제 기본적인 개념을 숙지하신다고 하셔가지고 문제가 절대 풀리는 게 아니고 실력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를 분석하고 답안을 써내는 일입니다. 물론 저와 같이 공부하시면서 이 기본 개념이 흔들리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초시생이든 2년차든 다년차든 제 강의를 듣고 나서는 기본 개념에 대해서 좀 모른다, 뭐 이런 것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그 기본 내용을 숙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로 못 풀어내는, 답안을 현출을 못 해내는 뭐 그런 차이가 있을 뿐인데, 자,
실무 문제의 가장 큰 특징, 그러니까 이론 복귀와 달리 실무 시험에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 자꾸 말을 더듬네요. 저 혼자 있어가지고 그래요. 보고 싶어요. 네. 실무는 되게 특징적인 부분,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 시험지가 최소 12페이지에서 20페이지까지 시험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실무시험은 그 12페이지에서 20페이지의 어떤 많은 양의 문제지를 분석하셔가지고 정리해서 답안을 쓰시는 거거든요. 즉, 물론 논리나 구조들은 다 숨겨놓죠. 숨겨놓는데 그 실무는 거기 자료 안에 어떻게 풀어라, 어떻게 써가라, 이런 것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실무는 그 많은 양을 줄여가는 과정, 정리해가는 과정이 실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시험이다 보니까 출제자가 실무 문제를 구성하는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즉, 문제를 구성하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패턴으로 문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패턴을 이해하고 문제를 분석하셔야지만 빠른 시간 안에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기본 이론하고는 조금 다른 약간 기술적인 측면입니다. 기술적인 측면.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문제풀이 가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어쨌든 실무에서는 문제 분석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기본서 이름도 그래서 분석이라고 지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문제 분석은 잘하는데 답안 작성 때문에 점수가 상당히 갈립니다. 어떤 얘기냐 하면, 자, A라는 수험생과 B라는 수험생이 있을 때 그 수험생이 자기의 답안에 써놓은 내용이나 숫자의 정확성 이런 것들이 50%였다고 쳐보죠. 쳐보죠. 자, 그런데 답안을 어떻게 정리하고 어떻게 데코레이션을 했는지에 따라서 채점자가 느끼는 그 전달력은 상당히 다릅니다. 이게 또 실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인데요. 자, 이론 법규 같은 경우에는 논술을 가지고 가고 쭉쭉 글로 쓰면 편하기 때문에 모든 수험생들의 어떤 답안의 형식이라고 할까요? 겉으로 보기에 짜여져 있는 그 포맷 자체가 이론 법규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자, 그런데 실무는 조금씩 논술을 하고요. 또 공격적인 목차를 쓰고요. 또 숫자가 들어가고 산식이 들어가다 보니까 개인마다 답안을 표현하는 형태가 그러니까 엄청 다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 답안의 형식을 구성해가는 부분도, 즉 채점자한테 어필할 수 있는 답안의 형식, 이것을 만들어가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그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강사의 답안을 모방하기. 그래서 제가 문제 분석, 문제풀이 강의 가면 제가 쓴 답안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문제를 내드리고 여러분들이 푸시고 또 제가 쓴 내시답안을 보여드리고 할 텐데, 그 답안을 좀 모방해 가시면서 시험에 임박했을 때는 개별 면담을 오실 때 자기의 답안을 가져오셔서 첨삭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적인 첨삭이 아니라 형식적인 첨삭을 받으시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하실 거고, 현업의 실무는 이제 시험의 어떤 트렌드가 항상 매년 나오는 시험 문제를 예측할 수가 있는데, 물론 이제 쪽집게처럼 딱딱 이거 나온다고 이제 단언할 수는 없지만, 올해는 A급이 이런 것들이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A급들이 이런 거였다라고 할 수 있었던 어떤 패턴이 있는데, 그것은 현업의 실무에서 어떤 것들을 평가사들이 고민을 하고 또 그런 것들이 정리가 돼가는 과정이냐에 따라서 그 해의 어떤 그 유력한 쟁점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단순히 그 기본서 내지는 수험에서 이야기하는 실무의 접근 방법과 현업의 실무에서 접근하는 방법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수험의 실무는 약간 이론 쪽에 가까이 가 있고요. 근데 이제 현업의 실무는 정말 실무적인 부분, 현실적인 부분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출제자를 현업의 평가사가 출제를 하고 그 답안이나 형식 또는 논리를 보는 어떤 관점 자체가 실무에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을 출제하는 분이 바라보는 관점과 실무를 출제하는 분이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다른데, 특히 이 실무에서는 정말 현업에서의 실무를 하고 있는 평가사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잘 따라갈 필요가 있다. 근데 그건 뭐 어차피 여러분들이 하실 건 아니고 제가 하게 될 영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소개해 드릴 거다. 그다음에 이제 연강 강의 일정이죠. 그래서 그 원래는 좀 다르죠. 이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뭐 실무 원리가 아니라 코로나 원리 같은 그런 강의인데, 자, 원래는 실무 원리 기본 이론 1, 기본 이론 2, 그다음 문풀 특강 이렇게 쭉 가시게 되는데, 원래는 조금 특수 상황이 있어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실무 원리를 하고 있죠. 실무 원리 잘 안 보이는데, 실무 원리를 여기서 6회를 하실 겁니다. 6회를 하실 거고, 그 다음에 혹시라도 시험이 아직 공고가 안 된다면 여러분들이 또 놓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4월, 5월에 기본 이론을 또 저 혼자 뭐 갈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오실 수도 있는데, 일단은 기본 이론을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1차 시험을 6월 달에 본다는 전제 또는 5월 달에 보는 전제 하에서 1차를 보고 나서 다시 실강으로는 다시 이 기본 이론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 이론이 2번 진행되는 게 좀 특징적인 부분이고, 물론 시험이 조기에 진행된다라고 하면 이제 요건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물론 지금 당장 요거를 못 들으시는 분들이 계시죠. 1차 하신다고. 그분들은 요때 들어오시면 되는데, 요때 들어오셔서 실무 원리를 보시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쭉 가시다가 1차 시험 보시고 나셔서 다시 이걸 들으시면 되겠죠. 2차라는 건요. 2차라는 거는 기본 이론을 한 번 들어서는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보세요. 1차는 사실 그렇습니다. 저도 그랬었고요. 1차는 기본 이론을 들으시잖아요. 기본 강의 들으시잖아요. 그러면 그냥 뭐 모르는 상태에서 그리고 복수 좀 하다가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문제풀이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 1차의 문제풀이에 대한 절반에 가까운 내용은 사실 다시 기본 이론을 정리해 주시고 문제를 푸시죠. 근데 이제 우리 실무는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풀이는 정말 문제풀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 이론을 최소 2번, 많게는 5번 정도까지 보시게 될 겁니다. 물론 영상으로 보시든 뭐 하시든. 그래서 이때 기본 이론을 수강하셨다 하시더라도 다시 이렇게 들어오셔서 보시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물론 이제 그거는 개인적인 사정에 대해 판단하시면 되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무에 대한 원리 기초를 3월에 진행하고, 이제 3방식 타당성, 좀 기본적인 부분이에요. 제가 강의 들어가면 또 말씀드릴 부분인데, 그 부분들을 먼저 한번 하고요. 다시 3방식 타당성을 조금은 심화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시고, 그 다음에 기본 이론 2, 정말 이제 우리 분석의 파트 2, 2권을 가지고 물건별, 목적별 보상 이런 부분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김승현 평가사가 실권과 동시에 이제 초심자 문제풀이를 병행하시게 될 거면서 스터디가 진행이 되겠죠. 근데 원래는 좀 특징적인 게, 만약에 뭐 8월이나 9월에 2차를 보게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이 연기 스터디, 1기 스터디, 2기, 3기, 4기 스터디가 원래 있는데, 이 연기는 진행이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수험 기간이 올해 2차 시험이 늦게 치러지게 되면 그만큼 내년 시험에서는 기간이 짧아지잖아요. 그래서 학원에서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절대적인 그 시간 자체가 연기를 진행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나와요. 그래서 연기는 원래 안 나올 수는 있다. 근데 어쨌든 이 스터디는 매주 말마다, 토요일마다 학원에 나오셔가지고 실무 이론 복귀로 시험을 보시고 해당 시험에 대한 첨삭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강평,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는 형태가 스터디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쭉 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질문 어떻게 하죠? 카톡에다가 개인적인 질문 하셔도 되고, 12월 연강에 쓰시면 되겠죠? 그러면 본격적으로 10분 쉬었다가 저만 쉬는 겁니다. 저만 10분 쉬는 거죠. 제가 10분 쉬자는 말을 습관처럼 해가지고 좀 쉬었다가 바로 이제 기본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